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청주로 양동주입니다. 케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환자분은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새벽 3시 반경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가장 힘든 시간이 아마 이때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51세 남자분이시고 작업장에서 일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급차에서 계속 AED랑 CPR 하면서 이동했다고 하고요. 응급실에서 30분째 CPR을 하고 있고 이니셜 리듬은 벤트리큘러 피블레이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과장님이 여기까지 노티를 하시고 저한테도 하신 말씀이 일단은 좀 더 CPR 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자던 중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 누워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EKG가 이제 이렇다고 하고요. 보면은 거의 PA 형태의 그런 EKG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연락이 왔고요. 돌아왔다고, 다행히 돌아왔다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연락받고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EKG를 팔로우 해보자 해서 봤더니 이 팔로우 EKG가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2,3-AVP의 ST 리비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스테미 임프레션 하에 프라이머리 PCI를 계획하였습니다. 환자분은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로는 스모커였고요. 그다음에 이런 갑자기 쓰러지기 전에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피리어 스템이니까 라이트 코로나 아트리부터 찍어야겠다고 들어갔는데 참 계속 여러 번 시도했는데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걸리지가 않아서 할 수 없이 이제 레프트부터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다행히 레프트 코로나 아트리는 정상이었고요. 보시면은 디지털 LAD에서 디지털 RCA로 콜라테럴 플로우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이고 그래서 계속 이제 다시 라이트 카로라테 하트트레이션 시도하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걸렸는데 보니까 라이트 코로나 아터리가 라이트 사이너스 나온 게 아니라 에어틱 월에서 어버드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혹시 이제 여기서 이런 환자에서 이렇게 이런 정도의 모양을 보이면은 PCI 할 때 몇 개 정도 스텐트가 들어갈 것인지 포인팅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그냥 생각해 보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처음 모양은 이런 모양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PCI를 시도했는데 일단은 RC 오리진이 어브노멀하기 때문에 가이딩 카테트는 AR1 카테트로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했는데 이런 리전에서 선생님들이라면 어떤 가이드 와이어를 처음에 선택해서 하실 건지. 그래서 저는 일단 클리니컬 시츄에이션은 스템 MI니까 MI인데 처음에 안지오그래피 보니까 약간 CTO 라이크한 MI 모양이어서 일단은 오코스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온 블랙 와이어로 일단은 시도를 했는데 리전이 페니트레이션 안 돼서 저는 그래서 다음으로 코르세의 필드 XT-A로 시도했고요. 시도에 다행히 리전이 통과가 됐습니다. 돼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코르세 와이어가 이쪽에서 진입이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계속 코르세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가이딩이 뒤로 밀리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위로 넣으니까 모든 시스템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도 빠져버리고 와이도 빠져버리고 다 빠져버려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라면은 어떤 가이딩 카테터로 다시 시도를 하실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백업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암플라치 1 AR1 카테터로 다시 시도를 했는데 AR1 카테터는 가이드 인게이지먼트가 안 되었습니다. 네, 안 돼서 할 수 없이 다음으로 AR2 카테터로 다시 시도를 했고요. 이렇게 이 카테터가 에어틱 월에 더 붙으니까 백업이 되면서 다시 이제 똑같이 필더 XT-A로 하고 코르세어 넣고 했는데 코르세어 그때는 지나가서 다시 이제 워커스 아이로 바꾸고
그다음에 시퀀서 본론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텐트 디지털로부터 프록시말까지 3개 넣고 이렇게 시술을 마쳤습니다. 이게 발표는 금방 끝났는데요. 실제로 이 환자 이제 치료할 때 처음부터 펑처부터 스텐트 하기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그 환자는 결국에는 시술은 잘 됐는데 CPR 타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프로시저 타임도 길게 걸려서 하이폭식 브레인 데미지를 입고 그로 인해서 인지 능력 장애를 입고 휠체어 앰뷸레이션 한 정도로 하고 재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심평원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게 삭감이 됐을까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겠지만 스텐트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병변은 스텐트 2개 정도로 될 것 같은데 3개를 넣었다고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새벽에 나와서 추운 겨울날 새벽에 나와서 2시간 넘게 프로시저 하고 날 세고 이제 다음 또 진료 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삭감까지 맞은 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지오그래픽 QC를 해서 해보니까 이게 한 95mm 정도 된다. 그래서 이건 결코 2개의 스텐트로는 커버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소견서를 썼습니다. 쓰고 나서 다행히 그 뒤로는 삭감이 안 날라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케이스 마쳤고요. 그래서 아노멀러스 RCA는 인시던스가 안지오그래피 해보면 1% 미만으로 나오는데 레프트 코로나 아트리보다는 좀 인시던스는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어큐트 앵글로 인한 슬릿 라이크 오리피스로 코로나의 플로우가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서든 카디아 테스가 3에서 6배 정도 높게 되고요. 여러 가지 가이딩 카테터가 있는데 종류는 되게 이렇게 많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 그 안지오방에 구비되어 있는 카테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물론 대학병원 선생님들은 더 많은 카테터를 갖고 계시겠지만 종합병원, 2차 병원급에서는 보통 이런 카테터를 좀 구비해 놓고 쓰시지 않냐 싶고요. 이제 그런 에어틱 오리진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터들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떤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카테터가 인게이지가 더 잘 되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케이스에 나왔던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피리어 오리엔테이션 이런 모양이어서 라이트 암플란트가 좀 더 유리하다고 되어 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아노멀러스 환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카테터들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런 카테터들이 잘 유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술방에 있는 카테터들을 이렇게 자주 많이 쓰는 카테터를 봤는데 조금씩 모양이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노멀러스 환자를 시술할 때 이런 카테터의 모양이라든지 길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떤 카테터가 어떻게 잘 걸리겠다는 걸 미리 좀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를 할 때 뭐 수요는 많지 않겠지만 이런 모양의 카테터가 있으면 좀 더 백업이 낮고 좀 더 시술하기 편하지 않겠냐 싶은데요. 모든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니까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노멀러스 코로나 아트리 환자는 실력선 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프로시저에 필요한 백업이 좀 백업 얻기가 힘들고요. 특히나 ACS 환자에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프로시저 타임이 길어지기 때문에 토탈 이스케미아 시간이 또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만났을 때 적절한 가이딩 카테터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또 이제 이 케이스랑은 다른 건데요. 또 이렇게 아노멀러스 RCA 환자 중에서 레프트 코로나리 사이너스에서 오리진하는 그런 환자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코스가 에오타랑 풀몬 아트리 사이로 지나가면서 에오타 RCA가 눌리면서 이스케미아를 유발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들 만나게 되면 보통 치료는 아직까지는 디베이트가 있다고 하고요.
주로 비나인이거나 아니면은 서든 카디악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이게 아직 디베이트가 있는데 35세 미만인 경우에는 심텀이 있거나 이스케미아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지 스터디상에서 심한 협착이 있으면은 수술을 고려하라고 돼 있고 아니면 이제 35세 미만인데 심텀이 없으면 아직 디베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드 페이션트에서는 심텀이 없으면은 수술까지는 필요 없는데 격렬한 운동은 필요하고 돼 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 이런 환자분들 만나시게 되면 나이가 젊으신 이런 심텀 있는 환자들 만나시게 되면은 수술로 보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메디케이션 하시는지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예, 사실 뭐 미리 카디악 CT나 이런 걸 찍어보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아노말리 미리 알 수 있겠지만 사실 ACS 환자에 있어서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스페셜 선생님들 뭐 본인 경험이 있으시거나 코멘트 있으시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대전성모병원 김대원인데요. 케이스 잘 봤고요. 우선 어노말스 오리진 상태에서 아까 이제 가이딩 뭐 그렇게 카테터 우선은 바꿔서 이렇게 그렇게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우선은 저쪽 보면 처음에 그쪽 코누스 브랜치 쪽으로 뭐 앵커 벌룬이나 아니면 와이어 이제 처음에 이제 하신 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CTO 라이크 병변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접근하긴 했는데 그래도 환자가 MI 상태에서 스롬보스 라이크한 리전인 상태면 그냥 벌룬 서포티드로 그냥 컨벤셔널 와이어 썼었어도 우선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는지. 그리고 어쨌건 그 다음이 아니어가지고 CTO 와이어가 나오긴 했는데 처음에 시온 블랙 쓰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하이드로필릭해서 아까도 이제 보시면 와이어 방향이 원래 프라퍼가 아니라 저쪽 브랜치 쪽으로 이제 빠지듯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시온 블랙으로 초이스 하신 게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컨벤셔널 와이어 자체나 아니면 필드 FC 뭐 요 정도 상태에서 해봤던 것도 뭐 괜찮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쨌건 그렇게 해서 와이어링 하고 나서는 그쪽에 이까짓기 우리 1.0의 6이나 그런 1.0의 제일 작은 게 이제 1.0의 6이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벌룬으로 해서 이렇게 했었으면은 굳이 마이크로 카테터를 체인지 안 하고 그냥 와이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XTA가 만약에 넣어져 있으면 넣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장 작은 벌룬으로 한번 통과해봤으면은 아니면 앵커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와이어 벌룬을 넘겨봐도 되고. 그래서 굳이 이제 가이딩을 체인지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다른 옵션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떠셨는지. 말씀 안 드렸지만 코르세어가 안 넘어가서 스몰본을 해봤는데 스몰본도 안 넘어가서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계속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와이어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물론 이제 브랜치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방향을 바로 잡고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로 카테터 코르세어 하면서 백업 하에 했는데 리전이 페네트레이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일반 워커스 와이어가 안 지날 것 같아서 일단은 블랙으로 하고 코르세어 백업 하다가 안 돼서 필더 XTA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앵커 벌룬은 막 그렇게 그 당시 제가 아무튼 NG 모양 자체가 좀 CTO 같은 모양이어서 아무튼 우리는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앵커볼로는 생각 못했습니다. 못했고 일단 백업이 일단은 안 좋다 그런 생각만밖에 안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카테터가 월에 어느 정도 지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 뒤로 밀리고 그런 상황에서 네, 카테터를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일단은 그렇게 체인지하게 됐습니다. 케이스 잘 들었고요.
저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김대원 선생님 이야기하신 대로 와이가 안 들어갈 때는 일단은 이제 앵커 발을 하나 해놓고 그 상태에서 와이를 밀어넣고 안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그 가이딩이 밀려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가이딩에다가 그 위치 맞춰놓고 거기다가 그냥 가이드 진로를 넣어가지고 좀 더 깊이 박아 넣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와이를 해갖고 또 하면 잘 돼가고 저는 그런 케이스 한 성공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또 다른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뭐 시간 관계상 다음 연재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